크림 자치공화국 주민투표가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네, 크림반도의 운명 어디로 가는 걸까요? 또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국제학부 정재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림반도의 운명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추측으로는 크림반도의 주민의 다수인 네. 58%에 이르는 러시아계가 네. 당연히 크림반도의 독립을 지지하고 혹은 예. 합병을 지지할 것으로 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크림반도 인구 구성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계가 58.5%고요.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볼 수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계가 24.4%, 타타르계 12.1%로 나타났군요. 네. 의회에서 이미 독립선언서 채택했고요. 국명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는 결국 형식적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는 형식적 절차이고요. 네. 예, 이후에 분명히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입장이 다른 분들이 입장이 다른 우크라이나 다르고 러시아 다르고 서방 다르고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내부도 복잡하기 때문에 예.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이후에 첫 사망자도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크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이군요. 다른 지역. 근처에 예. 있습니까? 예. 근처는 아니고요. 조금 네. 많이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친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혹은 아예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네츠크 도네츠크 지역이요? 지역입니다. 예. 아. 사망자는 그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크림 자치공화국 말고도 그런 지역에서도 또 독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만약에 이번에 크림 자치공화국에서의 독립 네.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 정도 러시아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뭐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러시아계가 있고 우크라이나계가 있는데 예.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가 일단 두 가지를 좀 크게 좀 나눠봐야 될 거 있는데요. 예. 이전까지는 러시아계가 아니라 그 전에 충돌은 친서구 우크라이나인 또 네. 친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이렇게 구별이 됐었습니다. 예. 그들의 충돌이 우리 지금까지는 보도가 됐었고요. 예. 지금 현재 크림과 같은 경우는 아예 러시아인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친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도 많이 살지만 그 충돌이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벌어지면 친러시아적인 우크라이나 지역까지도 러시아와 많은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현재 군 병력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가 파병을 하고 우크라이나 병력이 훨씬 규모가 적다라고 들었었는데 미군에서도 계속 파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어느 정도 합의된 그 네. 범위 내지만 어쨌든 예. 2만여 명이 넘는 군대를 지금 파병을 하고 있고요. 예.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정규군 다 합쳐봐야 14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서방의 군사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충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네. 대치도 불가능하죠. 예.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이 동시에 함대라든지 많은 군인들을 향후에 파견할 것으로 예. 지금 이렇게 공세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발티크에서 미국 전투기가 배치됐고 미국 구축함은 흑해 쪽에 배치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폴란드 쪽에 있는 쪽에서 예, 발표를 맞습니다. 했는데요. 이렇게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적 대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네. 이 혹시라도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예, 그러한 우려가 있고 또 뭐 신냉전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또 의외로 또 국제적인 충돌로 돌변할 수 있겠지만은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로 경제적으로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30% 이상 가스나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공급받고 있다고 석유까지 하죠. 포함하면 네. 상당한 것에 의존을 하고 있고 예. 또 거꾸로 러시아도 자신의 그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60% 이상의 에너지에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에 네. 의존하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가 만약에 전쟁으로 가게 되면 양쪽 다 공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공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대치까지만 가고 네. 서로 어떤 새 과치까지 간 이후에는 아마 평화적인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제재도 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무기 수출 금지에 관한 얘기라든가 네. 또 러시아인들의 해외 자산 동결, 또 그다음에 비자 비자 발급. 발급 금지, 네.
이런 것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일시적으로는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결국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거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러시아의 경제 타격, 직접적인 제재가 아니라 네. 결국 그 제재로 인한 혹은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서 네. 그것이 러시아에 타격을 줄 경우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아마 큰 충돌은 없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크림반도에서 주민 투표를 해서 예. 만약에 러시아와의 합병이 결정된다면 예.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예. 구소련에는 곳곳에 유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서방 국가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네. 사실상 국가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러시아가 침공했던 조지아의 아파지아 공화국과 남오세티아 공화국, 또 아제르바이잔 내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이라는 우리에겐 잘 안 알려진 지역이 많습니다. 이름도 생소한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반자치 지역인데요. 예. 네. 향후 그런 식으로 계속 놔두면서 우크라이나의 친서구 정당이 정권이 들었더라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으로 아마 남겨두지 않을까. 만약에 러시아가 합병을 할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분명히 닥칠 거기 때문에요. 크림 자체를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 제재 또 향후 네.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경제적 타격으로 러시아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곧바로 하거나 합병을 덥석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합병을 하지 않지만 영향력은 유지하려고 그렇습니다. 할 것이다. 예. 네. 예. 예. 지난 2008년에요. 그 세르비아 지역 내 코소보 지역도 예, 분리 맞습니다. 독립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서방 국가가 이때는 좀 뭐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걸 좀 역이용하려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나 서방도 좀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셨던 코소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동티모르라든지 수많은 국가들에서의 만약에 서방이 원할 경우는 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 그 지역의 민족의 자치의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 반대로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다. 네. 또 우크라이나 법 위반이다 외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푸틴은 서방이 했던 과거의 그러한 행위를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라고 하고 분명히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그것이 가장 지금 심각한 아마 약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 크림반도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크림반도가 중요한 걸까요? 예, 사실은 그 크림반도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크림반도 자체 앞에서 지금 예상되는 에너지가 좀 상당히 묻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크림반도의 항구에 있는 흑해 러시아 함대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 예. 중요하게는 그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 남부 유럽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러시아의 예. 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먼저 주도한 건 아니죠. 분명히 그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서방과 미국이 지금 현재 그 EU와 나토를 앞세운 예. 동진 정책에 조금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예. 위협이고요. 네. 그리고 그 크림은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과거 자신들이 친러 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예. 유일하게 어떤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내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크림밖에 없습니다.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예. 그래서 향후에 친서구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바로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번 사태를 두고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력이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리아 사태 때 오바마 대통령이 좀 군사 개입을 주저하다가 푸틴 대통령에게 주도권 빼앗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요. 네. 시리아 사태 이전에 리비아 사태에서는 오바마가 그러니까 예, 주도하는-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죠. 네. 프랑스와 더불어. 반면에 시리아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리아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 세력의 확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러시아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서 분명히 개입할 여지는 더 크지만 그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아마 러시아의 군사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외교적 제재는 어느 정도 네. 강해질 수 있지만 예. 경제적 제재는 군사적인 부분은 그렇게 쉽게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오바마의 외교력을 탓하기보다는 네.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강함 아마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예. 지정학적인 러시아의 위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크라이나 대선이 5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민투표 이후에 이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요? 예, 주민투표 이후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예. 계속적인 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과거에도 2004년, 2009년 계속 해왔듯 가스에 대한 어떤 통제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가스 송유가 막는 예, 방법을 맞습니다. 지금 동원해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40% 이상, 네. 또 평균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30% 이상을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네.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만약에 그 제재를 가하거나 가스관을 잠그거나 네. 가격을 올릴 경우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 정도 예. 예, 그 갈등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런 사태 가기 전에 다른 막후 협상이 분명히 진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유럽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계속 원자재 가격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오를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이 가스나 에너지 위기가 닥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한국에게도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에너지의 불안정성이 이제 대두가 될 텐데요. 네. 사실은 그거 외에도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잠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밀과 옥수수 밀, 수출 네. 국가입니다. 한 27% 정도 차지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도 좀 돌고 돌아서 전 세계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뭐 금융 분야라든지 네. 그런 분야에 위기를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 러시아의 그 에너지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경우에 유럽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예. EU가 위험한 상황인데 예.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딜레마가 예상되는데 만약에 예.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밝혔다시피 이제 야심차게 유라시안 이니셔티브라는 예. 그런 계획으로서 이제 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거대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예. 계획 중인데요. 예. 그를 통해서 또 북한과의 지금 부분적인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네. 만약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예. 러시아가 예.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만약에 충돌을 할 경우에 당연히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향후 추진되는 미러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예. 한러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에 아시아 순방 예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어떤 구체적인 제재에 동참하라고 했을 때 네. 예. 지금 동북아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낮은 핫산이라든지 시베리아 철도 횡단, 네. 그것이 남북 종단철도 연결되는 것, 또 가스관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러한 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크림반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판단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관계 당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 국제학부 정재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